직장인들은 네. 주어지는 일을 잘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요. 일은 잘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돈이랑 연결시키는 걸 못하고 맞아요. 제가 진짜 못했던 게 일은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이 안 생기는 처음에 막 사진에 관심은 있었지만 사진 되게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잘했던 건 아니에요. 뭐 19년도 2월에 처음 카메라 사셨다고 하니까 그 전에도 관심은 있었어요?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그때? 네, 보정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 포토샵으로? 네, 포토샵으로 보정하거나 그냥 보정하는 게 힐링이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제가 이거 1년 커리가 있었어요 저만의. 1년 과정을 제가 딱 3가지로 딱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공부하는 기간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처음에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깊게? 깊게 내가 진짜 이걸로는 내가 수익화를 시키고 싶다 하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로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남의 사업을 수익화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사업을 수익화시킨다는 게 뭐죠? 지금은 이게 부업이라고 하면 바로 자기 사업, 내 거를 수익화시키는 게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 단계가 남의 사업을 먼저 수익화시켜라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왜냐면은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이거 너무 공감돼요. 네, 너무 공감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수익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한 10가지 달란트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광고를 했는데 안 돼. 그럼 B라는 C라는 D라는 그 다음 단계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사업을 그냥 수익화를 내 걸로 시키잖아요. 그럼 그 단계를 공부해야 돼요. 계속 돈을 주고 공부를 하거나 맞아요. 망하면서 공부를 맞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너무 상처도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치고 많이 지쳐요. 맞아요. 내가 막 애정을 쏟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래. 그럼 맞아, 어떻게 맞아. 하지? 약간 이런 맞아. 거죠. 그리고 약간 집착을 하게 돼요. 맞아. A라는 방식이 안 됐으면 빨리 B라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A가 맞을 거야. 맞아. 아니야 A가 맞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맞아. 그걸 빨리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남의 사업을 수익화시킨다, 이거를 왜 두 번째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남의 사업을 수익화시키다 보면은 뭐 한 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분 사업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이분 사업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의류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분은 요식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요식업 쪽의 일과 그 다음에 의류 쪽의 일을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일을 처음에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를 무조건 하셔라. 왜냐면은 사업자한테 제가 뭘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사업주가 제가 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막상 도와드리겠다고 했을 때 막 승낙을 막 할 것 같지만 그분들도 약간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일단 누군가를 도울 만한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분들한테 내가 이제 뭐 여기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돈은 안 받았습니다. 이때는. 아, 도와준다고 할 때는 돈을 안 받는다? 돈을 안 받았어요. 이건 뭐 열정페이 수준도 아니네요? 맞아. 그냥? 열정페이보다 더 못했던 게, 왜냐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3단계가 내 사업 수익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종 목적지가 내 사업에 대한 수익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 사업을 수익화로 더 늘리는 그 능력을 얻는 게 저는 더 자산이라고 봤어요. 근데 물론 건당 일을 하다 보면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좀 그냥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대하는 게 맞아? 약간 이렇게 싶을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나오긴 나오죠. 일을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걸 눌렀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 사업주의 사업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내 사업조차도 성장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서, 이때는 돈이 아니라 어떠한 내 그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현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성과를 내보는 그게 목적이었어서 그때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주들을 어떻게 만나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저 블로그 잘해요. 근데 갑자기 사업주를 뭐 어디서 나타나진 않잖아요. 내 친구들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에 맞는 강의를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런 모임 같은 거 쳐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은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 그냥 다 나오거든요. 모임에 가다 보면 마케터들도 오고 사업주들도 오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런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갔는데 이 모임이 별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주마다 나가가지고 그런 인맥들을 조금 쌓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일 거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게 네. 저도 직장인이었고 부업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경기도 끝자락에 살아가지고 평일에는 이런 수업 같은 것도 들을 수 없고 사람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은 무조건 시간을 빼가지고 무슨 수업을 듣든, 근데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이 뒤풀이가 있는지 없는지, 뒤풀이 있으면 무조건 끝까지 가요. 맞아요. 밤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맞아요. 뭐 6시간, 7시간 그냥 계속 있으면서 듣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맞아요. 그 중에 내가 뭘 해결할 수 있는지,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저도 되게 관계를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업주의 사업을 되게 잘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업주랑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굉장히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업주라고 저희가 얘기해서 그런데 사업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할 때는 나의 고객인 거죠. 맞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하는 거죠. 그렇죠.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죠. 맞아. 이게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면 이게 의사소통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업주가 있는데 이분의 블로그를 써준다 이랬을 때 어느 순간 그냥 제가 제 기획대로 이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막 쓰고 있는 거야. 일을 내 맘대로 해. 그래서 저는 막 트렌드도 여기다 반영을 하고 요즘에 막 약간 카피라이팅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카피라이팅도 막 하고 이러다 보는데 막상 그거를 완결된 상태에서 사업주한테 딱 보여주면 사업주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또 그 사업만의 또 스타일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사람을 후킹해서 끌어온다고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또 내가 되게 좋은 멘트라고 생각했던 것도 꺼려하는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이런 거 저희 사업체는 조금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사업주랑 커뮤니케이션보다 그냥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 굉장히 회사 바깥의 사람이랑. 맞아요. 진짜 내가 머릿속에 알았던 지식이 현실에서 저게 반영됐을 때 과연 그 머릿속 지식이 일치하는가 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제가 공부하는 기간을 4개월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남의 사업을 수익화시키는 기간을 또 4, 5개월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4개월과 5개월은 사람마다 다른 거라 뭐 2시간씩 주무셨다고 하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공부했던 시간만큼의 또 다른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사업을 도와주는 데 썼다. 네, 맞아요. 다른 사업에 돈을 안 받고? 돈을 안 받고요. 그러니까 직장인 부업이네요. 맞아요. 이거는 퇴사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맞아요. 돈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예 안 해본, 그러니까 남의 사업을 수익화시키면서 그걸 안 해봤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만 했잖아요. 그럼 블로그에서 막히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사업을 바로 당장 여는 게 그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지식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 물론 그게 훨씬 빠르죠. 근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제 부업을 초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남의 사업 수익화시키면서 그 방법을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두시는 게 큰 장점. 이게 너무 큰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직장인들은 주어지는 일을 잘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돈이랑 연결시키는 걸 못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진짜 못했던 게 일은 진짜 열심히 했죠. 돈이 안 생기는? 근데 그거를 사업주들을 만나면서 엄청 놀랬던 게 막 이런 샤프 같은 것도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진심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약간 좀 이기심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어떻게 보면 남의 거잖아요. 근데 부업도 지금 남의 걸 하고 있으면 나 직장을 2개 다니는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저는 힘든 길이에요. 이게 솔직히 더 힘든 길이에요. 왜냐면 내 사업을 직접 하면서 하는 거는 그래도 내 사업이 크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하는데 남의 사업이 이렇게 막 제가 해가지고 급속도로 클 수도 있고 뭐 망할 수도 있지만 급속도로 크다 보면 또 이걸 내 사업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길게 막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을 좀 가라앉혀 놓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저는 아까 픽님이 내가 회사에서 하던 일이랑 부업이랑 같지 않아도 된다. 굳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부업 준비를 하고 바로 이제 수익화를 만들어낸 케이스인데 그럴 수 있었던 되게 큰 이유는 회사에서 저는 그거를 열정페이 대신에 회사에서 물론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서 이 회사 키우는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아마 회사 규모 차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있어요. 저는 규모가 작은 회사였다 보니까
다 보여요. 사무실에 있으면 A부터 Z까지 사업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쏟는 만큼 혹은 귀를 여는 만큼 혹은 이 회사의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제가 뭐 대기업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만 보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열정페이 단계가 조금 뛰어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천에서 안 배우는 건지 아니 이 구조 자체가 배울 수 없게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게 좀 그게 많아요. 내가 배우려고 옆에 딱 끼어들면 이게 약간 예의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구획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내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성장시켜보는 그 경험을 하냐. 너무 중요해요. 맞아. 그게 진짜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걸로 이제 본인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사업의 수익화인데 저는 순서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인스타에서도 제가 6단계 과정을 되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1, 2번째가 안 돼 있으면 3번은 말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본 성과가 없으면 내 네. 사업은 말 하나 말하다. 말 하나 만합니다. 그냥 세 번째는 꿈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1, 2번이 잘 되어 있으면 제 사업을 말씀하셨듯이 3개월 만에 수익화를 딱 시켜서 지금 어떻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지금 안정화를 막 시키고 계신 단계잖아요. 그게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1, 2번이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그 약간 카피라이팅이 대두되면서 3번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쪽인 것 같아요. 네 사업 먼저 해라. 그러니까 사업 수익화를 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3번째 과정은 정말 많아요. 어디에 가도 막 상위 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내 사업을 상위 노출이 돼서 수익화를 시키는 그 세 번째 단계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상위 노출이 돼보면 언젠가 그게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거기서의 방법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 2번의 단계가 정말 중요한 단계고 세 번째 내 사업의 수익화 단계는 1, 2번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끌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1, 2번을 가장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간 소규모 부업보다는 제대로 하는 부업의 커리큘럼이에요. 네, 제대로 하는 부업의 커리큘럼이고. 그런데 어차피 소규모도 지속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50만 원을 벌더라도 이거를 내가 계속 50만 원 벌고 싶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수익화를 시켜보면 알지만 50만 원 벌면 100만 원 벌어보고 싶고 요 세 가지의 단계는 꼭 명심해 두고 자기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되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냉철하게 내 공부 단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두 번째 단계여도 첫 번째 단계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수강생들을 200% 만족시키셔야 돼 이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물건이 별론데 그게 다시 팔리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당황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팔고 있는 상품, 서비스 그게 별로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약간 골목 식당처럼 되는 거죠. 맞아요. 뜨긴 떴는데 얘가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더 완전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그 공부 단계가 어떻게 보면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던가 혹은 실력을 쌓는 과정이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돌아가는 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면 다시 가는 거. 항상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수익화를 이루고 있으니까 뭐 다음에 뭘 해야지가 아니라 뭐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공부가 좀 덜 된 건 뭘까?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을 많이 잡을 수는 없죠. 뭐 1년 잡을 수는 없는데 1개월 동안 좀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러고 멈추는 연습도 좀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슬프지만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죠. 맞아요. 이렇게 끝내면 되나? 저도 몰라요. 너무 몰라. 나도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